네, 말씀드렸듯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성찰과 모색의 첫 토론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전 현직 소장파 의원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상당히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어제 토론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터질 게 터졌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당이 정치를 잘하면 모르겠는데 예. 양당이 극한 대립만 하면서 사실은 민생 관련해서 법안 하나도 지금 합의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야말로 의석수를 앞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민생 법안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고 보고, 그러면 대통령은 그걸 거부권 행사하고 말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 피해는 누구한테 다 가죠?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이 국회도 그렇고 사실상 거의 지금 하는 일이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 공전한다고 봐도 과언이 그렇게 지금 아니죠. 머물러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서로 막 싸우고만 있단 말이에요. 정쟁만 지금 격화되고 있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무당층 내지는 부동층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간지대에 있는 그분들의 의견을 누군가는 좀 반영을 해줘야 된다. 특히 정당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이게 좀 가시화가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정치적 지형의 그럼 요구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네. 그런 당연히 이제 발현되는 요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사실은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논의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서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고,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 면면을 봤더니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웅 의원,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분이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분들 당내에서도 미스터 쓴소리에 가까운 그런 분들인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비주류로 이제 분류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양쪽 다. 그런 분들이 참석한 거를 보면 이번 이제 소위 제3지대라고 얘기하는 정당이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하면 공천 과정에서 만약에 탈락이 되거나 또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본인이 공천을 못 받게 되는 분들, 현역 의원들도 여기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야 그분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낮지만 이 지역이 만들어지면 어쨌든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게 되면 현역 의원들도 많은 부분 또 공천에서 탈락될 위험성은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은 삼지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 이제 사실은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모이는 거니까 정강 정책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그 전에 보여줬던 정치적인 어떤 태도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과 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화학적으로 잘 융합이 될지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일단 제3지대가 출범한다고 깃발을 세웠으니까 총선을 앞두고서 어쨌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양쪽으로부터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게 보면 유리한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국적인 그런 인지도가 있는 분인데, 금태섭 의원은 사실 다선의 아주 유력 그런 중진 정치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파급력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총선 과제 정계 개편이 일어나게 되면 이쪽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진보와 보수로 분류되는 두 양측 빼고 나머지 분들, 또 현역 의원들 중에 공천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볼 때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새로운 어떤 진영에 가서 정치적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올 수 있고, 또 하나 아직은 여기에는 합류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또 삼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젊은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과도 저는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작하는 관점이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또 어느 방향으로 이게 확대될지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정계 개편 과정에서는 어쨌든 이 그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자,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창설을 공식화했는데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자, 인물 중심이 아닌 문제 중심의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으로 30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용기 있는 시도다, 도와줄 거다 이렇게 어제 얘기했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오늘 한 라디오에서도 이른바 금태섭 신당이 수도권 30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종훈 평론가님, 물론 2016년에 안철수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38석하고 42석까지 세력을 확장했었단 말이죠.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금태섭이라는 정치인이 과연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민 여론의 흐름을 보면 충분히 지금 환경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안철수 이렇게 의원처럼 뭐 과거에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일종의 신드롬이 불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정도의 인물이 이게 중심이 돼야 그런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 뭐 박지원 의원도 참여했었고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안철수 프로젝트는 일단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얘기는 뒤집어서 보면 또다시 인물 정당을 하나 더 이제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없는 건데, 그럼 인물 정당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정치 개혁이다, 또는 새로운 어떤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내세우는 인물이 누구냐의 딜레마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개인이어야 되는가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특정 개인보다는 오히려 그 어떤 특정 그 그룹, 집단, 세대, 그런 것을 대변하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대 흐름에 좀 맞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것만 잘 그 국민들에게 좀 소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정당이 출연해서 특정 인물이 주도하지 않더라도 그 팀 색깔, 팀 컬러로 승부를 해서 좀 적어도 한 20-30석 정도 중도 지형에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은 지금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태섭 전 의원도 그래서 아마 이제 인물 중심보다는 문제 중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 중심보다는 역시 비전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가다듬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수도권 30석 가능하다 발언. 그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히 금태섭 의원이 깃발을 들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이런 과정만 가지고 30석이 가능하다,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이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태도를 보이고 어떤 분들이 모이냐 중요해요. 인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뭐 금태섭 의원이 얘기하지만 어쨌든 보여지는 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거나 선택을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지, 저분들이 그 전에 어떤 주장을 해왔었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새로운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잘 짜여지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컨대 뭐 양쪽에서 온 분들을 모아놓고 그냥 그 사람으로 해보겠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양당이 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비전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결국은 30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래도 최 교수 말씀대로 어떤 인물들이 모이느냐도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야 현역 의원 가운데 제3지대 합류를 고민하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일단 뭐 공천 때가 좀 가까워져야 윤곽이 드러나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움직이는 현역 의원들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도박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발 건쳐놓고 저렇게 지금 이상민, 김웅 의원처럼 뭐 토론회 할 때 잠깐 나가서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완전히 거기를 탈당해가지고 이쪽으로 간다? 그렇게 갈 가능성은 아직은 낮아요. 다만 총선 가까워지면서 예컨대 뭐 어느 정당에서 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거나 공천에서 배제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혼자 무소속으로 뛰는 것보다는 여기서 만약에 바람과 돌풍을 일으켜서 국민적 여망을 담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인다면 이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현역 의원들 움직이지 않겠지만 총선이 가까워지고 정계 개편에 어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하나의 그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현역 의원 중에도 저는 몇 분이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 교수님께서 전망하신 뭐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 방향으로 가면 신당 프로젝트는 실패합니다. 아, 왜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양당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이삭죽비해서 네. 모아서 그냥 이렇게 가설 정당 만들어 가지고 네. 뭐 그거 가지고 결국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겠다 이제 이 얘기인데 유권자들이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까요? 그리고 그런 형태의 정당을 우리가 신당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제3지대에서 새로운 그 신당이 창당되기를 이제 국민들이 바란다라고 전제했을 네. 때 그런 신당은 절대로 그런 형태는 아닐 것이다. 그거보다는 좀 더 젊고 좀 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주의 집단이 아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신범들에 가까운 사람들이 좀 똘똘 뭉친 예. 그런 정당이어야 오히려 좀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공천받지 못한 분들이 그냥 어떻게 한번 또 배지 달아보려고 이쪽으로 줄 수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실패한다는 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제3지대 물꼬를 튼 건 사실 먼저 정의당 청년 정치인들이 주축이 된 정치그룹 세 번째 권력입니다. 지난 15일이었죠. 출범식을 가졌는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해서 축사까지 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이 청년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이제 집단이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몇 개의 그룹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여 예. 가고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좀 인기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 좀 자기 주도의 정당을 신당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시대 흐름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와 같은 그런 인물 중심의 정당 또 만들어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두 개에 있는 거대 정당들도 거의 지금 인물 정당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당, 뭐 이재명 당 이런 식으로 돼서 안 그래도 부작용이 좀 많아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인물 정당이 나온다. 이준석 당이 창당된다. 물론 이제 기존에 그 있는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참신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이제 쏠릴 수는 있겠으나 네.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것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새로운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이제 그 본인 주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팀을 꾸려서 갈 것인지 네네. 그것도 우리가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청년 정치인들의 세력 규합, 그 어떤 취지는 충분히 이제 공감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조직이나 세력이나 여러 가지 좀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확장성이 있을까요? 확장성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인지도가 있긴 하지만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도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세력화를 한다고 해서 참심성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여져요. 예. 이분들도 뭐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기존 정치인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모습인데 그냥 나이가 젊다는 이유 하나로 청년 정치다, 새로운 정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뭔가 신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성향과 모습을 기대할 텐데 이분들이 이미 국회에서나 아니면 정치 활동하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활동들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신선한 면이 없었어요. 젊은이라는 그런 특징은 있었지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세대 교체가 강조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큰 어떤 그 어필이 돼서 개혁적인 성향의 정치를 할 거라고 기대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확정성은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세력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그 나이로 기준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젊은 사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정말 기존의 정치 어떤 문법이나 정치의 어떤 행태, 구태 이런 부분들을 개혁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청년 정치인 모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제3지대 신당이 나온다고 하면 이른바 부동층 또는 무당층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표를 모으려면, 표심을 결집하려면 어쨌든 필수적인 대선급 유력 정치인이 좀 있어야 국민들이 어떤 신뢰도 하고 익숙함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에 과연 유력 대권 주자급 정치인이 있느냐?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긴 한데요. 그래서 유 전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일단은 본인은 지금은 관망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유 전 의원 중심의 신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 유 전 의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유 전 의원이 과연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하긴 하지만 지금의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에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정말 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그립감을 세게 가지고서 공천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을 공천을 해주고 또는 뭐 당선될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보수 세력화 또는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신당 창당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력화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유승민 신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런 제3 정치 세력,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뭐 총선 때가 이제 슬슬 다가오는구나. 뭐 이합, 집산, 그리고 합종 연행 뭐 이런 시각들 갖고 일단 계실 거예요.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있는데, 자 이종훈 평론가님, 뭐 대한 정당으로까지 발전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될까요? 역시 비전이죠. 그러니까 기존 그 양대 정당들하고는 확실히 우리는 좀 차별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네. 그 아무래도 청년 주도의 정당 쪽으로 가는 것이 네.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주 69시간제 논란 과정에서도 이제 뭐 MZ 세대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찌 됐건 이제 앞으로의 그 대한민국의 주인은 그들이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 향후의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논의를 좀 거쳐서 뭔가 비전을 좀 제시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성세대들도 기꺼이 그들에게 그 힘을 실어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